요즘 사방에 막 이신 노량한 귤파반. 당신 보기만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먹을게요. 제주 토박이 햇살 지연. 제주 낀주민 최 PD가 당신이 궁금한 제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상다반사 나와 당신의 제주. 오늘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햇살지연님 잘 지내셨나요? 예, 제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또 토박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많거든요. 우리 아무튼 그래서 오늘 오프닝에서 들은 것처럼 요즘 밖에만 나가면은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 너무 노란 예뻐.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아유, 이게 아유. 정말 제주 사는 살맛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예쁜 이야기 오늘 해볼 건데요. 네. 보기에도 예쁘고 먹기에도 좋은 달콤 새콤 그 감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달콤, 새콤, 제주 감귤의 계절. 네, 우리가 11월, 10월 말부터 시작하나요? 11월부터 되면 이제 귤이 막 나오기 시작을 그쵸, 하잖아요. 그쵸. 네, 그 귤들이 지금 진짜 한창 12월 달에 아주 노랑노랑해. 그리고 뭐 방송 들으신 분들은 직접 사 먹겠지만 여기 분들은 많이 얻어 먹잖아요. 그쵸. 정말 지천에 귤이 널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는 저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얻어 먹을 때 맛있어 하고 먹긴 하지만은 그쵸. 이게 무슨 귤인지 네. 어떤 귤인지 잘 모르겠고 네네. 또 제가 10년 정도 살아보니까 귤이 처음엔 그냥 다 맛있었는데 네. 이 제주도에서 어디에서 난 귤이 따라서 맛도 좀 다르다는 것도 요즘 좀 확실하죠. 제주 귤이라고 다 똑같은 제주 귤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우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제주 감귤이 맛있는 이유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우선은 귤 자체가 약간 따뜻한 지방에서만 나는 그런 작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귤을 약간 육지에서도 약간 이렇게 좀 재배하시는 곳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남쪽에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귤은 제주에밖에 없는 제주 특산품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귀했기 임금님한테 때문에, 진상도 예.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주가 약간의 그 약간 온난하고 바닷바람도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지방에 비해서 겨울이나 이렇게 햇살도 약간 더 따사롭고 더 많이 내리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 감귤이 맛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뭐 TV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지만 한라산을 배경으로 그 감귤밭에 노랑한 감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도 맛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약간의 그 우리가 말하는 약간 그런 약간 힐링 포인트? 귤이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그냥 왠지 이걸 먹으면 이제 기분이 좋고 힐링이 되고 또 겨울에는 또 비타민C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귤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이지 않을까. 최근에 사람들한테 듣기로 육지에서 제주도민들은 왜 이렇게 코로나19 이제 우리가 그래도 좀 덜 걸리잖아요. 네네네. 덜 걸리는 이유가 귤 때문이라고 그래서 난리가 났대요. 이 아. 비타민 C, 이 면역력 관련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육지에서 네네. 코로나를 위해서라도 네. 방지를 위해서라도 귤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예 일리가 없는 말 같지는 않은데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럴 정도로 우리 이제 네. 제주 감귤이 맞아요. 우리는 정말 많이 먹잖아요. 우리 그쵸. 식당 가서도 그냥 나눠주고 네네. 공짜로 먹고 많이 네네네. 하는데 맛있고 네. 또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네. 그런 귤들이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귤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극조생 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귤 종류가 많은데 이걸 제가 처음엔 이걸 구분을 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극조생귤 들어보기는 했었죠. 제가 이제 그 뭐지? 그 뭐 한라봉, 레드향 이런 것도 다 귤인데 그쵸. 귤의 종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냥 귤 네네. 얘는 감귤, 그냥 감귤이라고 하는 걸 네네네네. 저는 몇 년 전에 알았어요. 그냥 아. 귤, 뭐 한라봉,
뭐냐 또 레드향 이렇게 있는 줄 네네. 알았는데 감귤 한라봉 이렇게 있고 귤이 제일 카테고리 그 위에 있고 이렇게 네, 맞아요. 내려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몇 년 제주 온 지 한참 지나서 이걸 알았는데 네네. 그러니까 9월 달에 이제 아주 작은 귤들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극조생귤이라고 부른대요. 네네네. 9월엔 사실 귤을 많이 볼 수 없는데 네네네. 요 귤은 단맛보다는 신맛이 강하고 그쵸. 그리고 저장성이 낮아서 재배하는 맞아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극조생귤 나오고 나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조생귤. 그쵸. 조생귤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조생귤 같은 경우에는 노지 감귤이에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밭에서 길려요. 하우스에서 안 음. 키우고 그냥 밭에서 그냥 뭐 바람 맞고 비 맞고 햇빛 맞고 이렇게 해서 자란 걸 이렇게 딴 귤인데요. 그래서 이 귤이 아마 제일 오랫동안 먹지 않을까 한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먹고 해서 그래서 그런지 이게 또 시기적으로 약간 이렇게 귤이 정말 나올 때 따는 귤이어서 그런지 극소생이랑 다르게 단맛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보관도 좀 용이해요. 그래서 약간의 좀 그러니까 신맛이 나는데 약간 맛있는 귤 있잖아요. 근데 이 네네네. 신맛은 좀 싫어. 이러면 약간 보관해 놔뒀다가 나중에 약간 좀 신맛 빠지고 나서 먹어도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귤이 노지 감귤이 이제 노지가 이슬을 맞은 귤을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제주도에 눈이 자주 안 오잖아요. 그쵸. 근데 가끔 눈까지 맞으면은 네. 이 귤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렇게 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 누군가가 저도 막 검색을 하다가 네. 11월 중순에 나온 귤 맛은 네. 새콤달콤. 네네. 11월 하순에 나온 귤 맛은 달콤달콤 새콤. 오. 12월 이후에 나온 귤 맛은 달콤달콤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와, 이거 맞다. 정말 이래요, 여러분. 맞죠? 네. 와, 표현 되게 잘했네요. 이 새콤한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지만은 네. 새콤한 거 먹기 싫어서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쪼물쪼물쪼물 해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네. 단맛이 강해지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취향에 따라서 귤 맛을 즐기실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조생귤 다음에 나오는 게 비가림귤. 비가림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비가림이 비를 뭐 가린다는 뜻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귤이 응, 비가림 응. 귤이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아. 노지귤 끝나고 나오는 귤이 그쵸. 하우스귤이죠. 아니면 네네. 더 일찍 나오거나. 그래서 네네네네. 하우스귤은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좀 비싸. 네. 비싼데 또 맛이 일정해서 맛있긴 해요. 맞아요. 그런 그리고 조생귤하고 비가림귤을 보면 이렇게 모양이 좀 달라. 아무래도 조생귤은 노지에서 아까 노지라고 하는 그냥 밭에서 자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좀 미워. 맞아요. 한데 비가림귤은 하우스 안에서 되게 이쁘게 자란 귤이어서 색깔도 더 약간 좀 선명하고 그 겉표면도 되게 이렇게 반들반들 되게 아무튼 이쁘긴 해요. 좀 약간 좀 먹음직스럽긴 한 거는 비가림귤이 보기에는 더 이쁘긴 합니다. 방금 밭에서 자란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저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육지에서는 과일 나무가 있는 곳을 과수원이라고 부르는데 네. 제주도는 귤밭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귤과수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냥 과수원이라고 하지 귤과수원이라고는 하지 않게 그냥 귤밭이라고 그러니까 하거나 왜 밭이라고 그럴까? 밭이니까. 우리가 사과밭이라고는 안 그러거든 육지에서요. 아, 그래요? 어. 저는 근데 응. 그러게 저도 근데 이제까지 살면서 들어보면 과수원이라는 말보단 귤밭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었던 것 네, 같아요. 제주에도는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논이나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약간의 좀 이렇게 바위가 많아서 밭이 되게 척박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말을 하는 건가? 귤과수원보다 귤밭이라는 말이 더 이쁘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과수원, 한데 그런 건 있어요. 과수원이라고 하면 되게 규모 되게 커 보이잖아요. 한데 아. 귤밭은 약간 작아도 귤밭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네. 약간 그런 개념에서,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선배나 누가 과수원 한다고 하면, 자기네 부자, 막 이렇게 하는. 한 몇만 평 돼야지 막 그런 건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약간 어감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수원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귤과수원 아니었을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제주에서 과수원은 다 귤이에요. 아, 다른 그렇네. 작물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네. 사과나무를 본 적이 없네.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집에서 먹을
먹을 걸로 해서 뭐 어. 한두 그루 심지 이렇게 과수원으로 키우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누가 뭐 친구나 뭐 선배나 후배든 누가 이렇게 짜이네 집 과수원 해 이렇게 하면 되게 부잣집이에요, 걔는. 근데 귤밭이라고 하면 그 과수원보다는 약간 좀 사이즈가 좀 작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 한 어, 몇백 평. 좀, 몇백 평도 사실 엄청 큰데. 하고 또 과수원 하시는 분은 정말 과수원만 하시는 거. 한데 귤밭은 아. 귤도 하고 다른 작물도 같이 하는 거죠. 오케이. 약간 좀 그런 어감이지 않을까.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좀 그런 어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제주도에 있는 귤밭을 하는 사람과 귤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하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귤이라고 다 똑같은 귤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또 달랐던 게 똑같은 우리가 육지에서 귤을 사 먹어도 제주 네. 감귤, 뭐 서귀포 감귤을 사 먹는데 제주에서 먹은 거랑 맛이 너무 달라요. 네. 똑같이 여기서 택배를 보냈는데도. 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왜 그럴까 했는데 삼촌한테 들었어요. 선과라는 그 과정을 거친다고. 이 선과가 뭐예요? 그러니까는 귤을 따서 그리고 사이즈별로 이게 나누고 그리고 또 세척을 하고 그쵸. 건조를 하고 네네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육지에 뭐 마트나 백화점 이렇게 네네네네. 납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귤 맛이 변한대요. 그쵸. 하고 아무래도 모든 과일이 다 그렇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척이라고 하는 게 여기 약간의 물이라도 묻으면 과일이라는 게 다 약간 물 묻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선별과 건조와 세척과 이런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과일도 약간 스트레스를 받겠죠. 많은 공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리고 가끔은 이제 이군귤을 보관할 때 이제 손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네. 크고 또 이렇게 옛날에는 예쁜 귤만 저도 사 먹었거든요. 이런 예쁜 귤색을 찾는 사람들 때문에 착색제도 조금 뿌린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귤보다는 못생긴 애들이 훨씬 더 맛있다. 네. 하고 또 못생긴 애들은 보통 우리가 요즘에 유기농 막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유기농 애들은 다 못생겼어요. 유기농 애들은 아예 주황색이 아니라 까만 게 엄청 많이 막 네네네. 점점점점 돼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약간 샛노란색도 아니고 약간 흐리멍텅한 노란색에 약간 이렇게 좀 푸릇푸릇한 것도 약간 좀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보기엔 되게 미워 반짝거리지 보이는데, 않아 일단. 보기엔 되게 미워 보이는데 그런 애들이 유기농이어가지고 저도 한번 먹었는데 되게 맛있긴 하더라고요. 유기농이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뭐 농약도 안 치고 그쵸, 이런 그쵸, 과정들이 그쵸. 전혀 그쵸, 없으니까는 그쵸. 못생기긴 한데 너무 네. 맛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벌레들하고 친구가 되는 거지. 벌레들도 좋아할 그쵸. 맛이니까. 맛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귤과 이게 네네. 제주도에서는 이제 저희는 그리고 상품으로 나가는 게 2호에서 6호, 7호, 8호 요까지만 나가고 1호랑 10호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건 또 안 나간대요. 근데 그쵸. 작을수록 귤이 또 맛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흔히 얻어먹는데 얻어먹을 때는 다양한 사이즈들이 그쵸. 오잖아요. 사이즈 그런 네. 그런 거 막 까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귤이라고 해서 다 제주도 귤이 아닙니다. 우리 북쪽에서 나오는 거 다르고 남쪽에서 나오는 거 다르고 동쪽, 서쪽에서 나오는 거 맛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뭐 크게는 뭐 제주시 귤, 서귀포 귤 이렇게 해야 되나? 네네네. 그래서 그 서귀포 귤이라고 아예 이렇게 박스에 그쵸. 찍어서 나가더라고요. 아유. 그거를 또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다른지. 귤은 제일 맛있는 귤은 서귀포 귤이 제일 맛있긴 해요. 왜냐면 서귀포 쪽 이런 쪽이 제주시 쪽에 비해서 되게 날씨도 되게 따뜻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귤들이 되게 맛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면 서귀포나 아니면 위미 남원까지 너무 맛있죠 거기. 그 정도까지의 귤은 정말 끝내줍니다. 아주. 그리고 모양들도 되게 예뻐요. 이 서귀포 쪽은 아무래도 이제 동쪽이라보다 네. 일조량이 많잖아요. 그쵸. 훨씬 따뜻하잖아요. 따뜻한데 네. 또 그 바람 같은 거를 한라산이 막아주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태풍도 그쪽으로 오는 것처럼 그쵸. 그 추울 땐 또 엄청 춥대요. 네네네. 그래서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온도 차가 많이 나는구나.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저기 제주시로는 이렇게 동쪽 약간 성산 이런 쪽으로도 귤 농사 짓긴 하는데 아무래도 서귀포 귤이 제일 맛있긴 하고 근데 그쪽에 있는 귤도 맛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서귀포와 남원과 위미의 귤은 그냥 믿고 먹는 귤.
그리고 약간의 그 동쪽과 제주시 약간 서쪽 이런 귤들은 약간 의심하면서 먹어야 되는 귤. 하나 먹어보고 맛있다 이러면 먹고 이거 이래서 이렇구나 이러면서 약간 안타까워하면서 먹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도에서도 귤농사 짓는 구역이라고 하나요 그런 구간들이 서귀포랑 남원, 유미 이런 쪽에 음. 많긴 해요. 거기가 되게 정말 예쁘고 많고. 정말 맛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만약 뭐 감귤 따기 체험 이런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서귀포 라면 위미 귤 정말 맛있어요. 제가 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네. 이제 제주도 제일 처음 왔을 때 음. 이제 몇 가지의 로망이 있잖아요. 마당에 귤나무가 하나 있어야 되고 말도 키울 수 있으면 좋겠고 뭐 이런 로망들이 있는데 그쵸. 이제 제가 동쪽에 자리 잡고 우리 맞아요. 저희 집에 귤나무가 없더라고요. 그 삼촌한테 귤나무 기르고 싶은데 귤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막 물어보니까는 꿈도 꾸지 말라고 여기는 안 된다고. 맞아요. 제가 또 바닷가 쪽이기도 했는데 그쵸. 정말 귤나무가 너무 하고 싶으면 송당이나 이렇게 중산간 가면은 그래도 그나마 낫다. 여기서는 그 로망은 못 이룬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닷바람이 워낙에 세서. 바닷바람도 세고 또 땅도 이제 그쵸. 척박한 땅이고 땅이 까만 안 흙이고 좋아. 땅이 이래저래 안 좋아. 귤나무가 아예 안 맞아. 되는 그렇구나. 구자라고 하더라고요. 아휴. 그래서 음. 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까 최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내려오고 싶어 하시는 로망이 있으신 분 중에 나는 가서 귤을 좀 이렇게 키워보고 싶다든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정말 이렇게 과수원이나 이렇게 해서 큰 규모로 할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저희도 저희 C 조카가 우리 낑깡을 뭐라고 하죠? 조그만한 거? 생각이 금귤, 안 나. 금귤. 금귤 나무를 시장 가서 봤는데 그걸 너무 키우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조카는 육지 사니까 급한 대로 저희 집 텃밭에 그걸 심었어요. 안 자라 죽었습니다. 여기 구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애들도 약간 날씨나 이런 게 되게 민감해서 좀 그런 거에 로망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귤농사 짓는 사람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꽤 많아요. 네. 그냥 유기농 귤을 이주하신 분들이 네네. 유기농 귤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네네. 여기서 자란 분들은 뭐 시어머니나 그쵸. 친정엄마가 귤밭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려받는 거지. 또 얼마 전에 저희 강아지가 동물병원 다녔는데 그 동물병원 원장님도 귤밭을 하신다고 귤 또 명함을 주시고 귤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네. 뭐 가족 중에 있으세요? 가족이나 친지 가까운 가족들 중에? 아니요, 없어요. 저는 제 주변에는 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저도 농사를 짓는 건 아닌데 네네네. 이렇게 이제 겨울만 되면은 육지에서 귤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그쵸. 저도 다 돈 주고 사서 보냅니다. 제가 먹는 건 좀 얻어먹긴 하는데 그것도 작은 양이죠. 맞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떨어질 때쯤 되면 또 어디서 주시곤 또 해요. 들어와요. 맞아요. 그런 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보내는 것들은 다 저희도 사서 보낸다는 거.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인분들 제주도에 있다고 네, 맞아요. 귤 하나 보내 이거 네. 당신만이 아닙니다. 최소 10명은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귤을 보내게 되면 누군가 어디서 얻어오면 그가 하나 얻어온 걸로는 보내질 못해요. 양이 아까 말씀드린 너무 그치. 양이 작아서. 그래서 그때 마침 한꺼번에 여러 군데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귤이 다 섞이는 거야. 다 다 섞여서 한 박스를 채워서 그렇게 보내줄 수는 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얻으세요? 네. 부럽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 있진 않고요. 어쩌다 한 번씩.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 귤은 보통 그냥 제가 맛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선 보내는 거에 의의를 두기 때문에 우선 먼저 보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요번에 올해 귤을 보내긴 했는데 다 돈 주고 보내긴 하거든요. 저희도 다 사서 보내긴 해요. 저 1년에 최소 10박스는 보내는 것 같아요. 저희 귤, 한라봉 이런 거 치면 더 보내고. 그렇구나. 귤은 약간 이제 베이스로 기본으로 보내고 그쵸. 이제 약간 부모님이나 그쵸. 이럴 때는 또 한라봉 한 번씩 더 보내고 맞아요.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너무 그렇게, 맛있으니까. 맞아. 그렇게 되죠. 뭐 아깝다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아니, 그렇다고 그냥 알고 계시라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귤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 제주도 제일 처음 내려왔을 때 네. 우리는 이제 귤을 네. 이제 저도 게스트하우스 민박했잖아요. 네.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삼촌들한테 귤 그 까는 법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손님들한테 귤 한번 까보라고 이렇게 네. 합니다. 아우, 그러면 알지, 이제 알지. 요렇게 까느냐, 숑숑숑 까느냐에 따라서 제주 도민이다 아니다 그쵸, 이렇게 그쵸. 있잖아요.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주 도민이 아니신 분은 우리 TV에서 연예인들 드라마에 보면 귤 까먹는 장면 나오면 네. 나오잖아요. 네네. 귤이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그 동그란 원형을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까요. 약간 바나나처럼. 바나나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부채처럼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그 밑에 감귤을 이렇게 쫙 놔두는 약간 이렇게 보기에는 사진 찍기는 좋죠. 그렇게 하는데 제주도 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먹을 때도 제주도 사람이 아니신 분들은 한 값씩 먹을 그러니까 하나씩 귤 하나씩 먹는데 제주도는 그렇게 먹지 않아요. 제주도는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그렇지. 벗겨서 또 반으로 뚝 자른 거 다시 또 반 뚝 잘라서 한 입에 한 4분의 1을 한 입에 넣어요. 그냥 4분의 1 한 입에 넣고 한 입에 넣고 한 입 그러니까 4번만 먹으면 귤 하나가 사라져요. 그렇게 먹어요. 제주도 그러니까 되게 빨리 스피드하게 먹고 그리고 또 저 역시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더니 그러긴 하던데 제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귤은 사 먹지 않거든요. 그렇지. 어디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 귤을 그렇게 까서 4분의 1 귤을 먹었어. 맛이 없네? 그럼 남겨져 있는 4분의 3 먹느냐? 먹지 않아요. 그냥 버려. 너무 존경합니다. 그냥 버리고 새로운 귤 또 까서 또 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맛 없는 귤은 먹지. 우리 엄마도 이 귤 맛 없어. 맛 어서 이렇게 하면 엄마도 걔만 먹지 말라게 이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뭐 남긴다 그러면은 끝까지 다 먹어 이런 얘기 듣고 자랐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맛있는 귤만 쏙쏙 골라서 먹고요. 귤 먹을 때도 귤 이렇게 껍질을 딱 보면 이게 맛있겠다, 맛이 없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느낌을 조금 말로 설명해 주시면 저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아, 그거. 그게 어떤 거냐면 귤을 이렇게 보면 위쪽에 꼭다리가 있어서 그 잘려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네네. 밑에 그 약간 배꼽이라고 네네. 표현해야 되나? 쏙 들어간데. 예, 쏙 들어간데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뒤집었을 때 그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약간 좀 더 이렇게 쏙 들어가 있거나 많이 들어갈수록 예. 쏙 들어가 있거나 안 그러면 그 배꼽 옆으로 약간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모르는구나. 나 진짜 자세히 안 봤다. 위에 머리 부분만 봤지. 아니요. 뒤집어야 돼요. 어. 귤은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배꼽 부분 옆으로 이렇게 약간 미세하게 약간 올록볼록 이렇게 되어 오늘 있어요. 내가 본다 가서. 그렇게 되어 있는 귤들은 대부분 맛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 배꼽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약간 평평하거나 하는 귤은 최후에 먹습니다. 그거 먼저 먹지 않아요. 이렇게 다 뒤집어봐. 다 뒤집어보고 이렇게 쏙 들어가 있고 옆에 이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귤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귤을 제일 먼저 선점을 하죠. 우리는 어렸을 때 과일 고를 때 꼭지 네. 보라고 배우거든요. 네네네. 뭐 사과도 그렇고 꼭지를 보는데 네네. 저도 이렇게 보통 귤을 보면은 네. 이렇게 머리에 꼭지 부분이 그쵸. 초록색이 약간 별 네네네. 모양처럼 별이 있잖아요. 달려 있죠. 그게 이제 네. 별 모양이어야지 네. 초록색이고 그래야지 뭐 맛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 별 모양이 있는 게 원래는 그걸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딸 때 이렇게 네네. 잘라서 따는 게 네네. 왜냐면 거기가 뾰족하게 남아 있으면 다른 귤들 상처나니까 딱 잘라서 이렇게 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녹색이 진하면 신선한 귤이긴 하겠죠. 딴 지 얼마 안 된 귤. 그렇지. 한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가니까 거기가 약간 좀 거뭇거뭇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거뭇거뭇해져도 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약간 시큼한 귤은 약간 보관하고 나면 그 시큼한 신맛이 빠지면서 맞아요. 당도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 모양이 약간 거뭇거뭇해졌다고 이거 먹지 않아가 아니고 뒤집어 봐야 되니까 뒤집으라고요. 오케이. 뒤집어서 배꼽을 봐야 됩니다. 처음 알았다. 진짜 예, 처음 그렇게 해서 알았다. 먹으시면 돼요.
이게 저도 이제 오일장이나 이런 데서 귤을 사서 보낼 때가 있는데 그 네네네. 사장님이 이제 네네. 이거 뭐 오늘 딴 거예요, 어제 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바로 먹지 말고 며칠 네네. 있다 먹어라 이 그쵸, 뜻이라고 그쵸, 그쵸.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또 귤은 아시겠지만 다 차갑게 보관해야 되시는 거 맞아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한데 가급적이면 냉장고에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냉장고보다는 아무래도 귤은 겨울철 과일이기 때문에 요즘엔 다 베란다들 사시니까 아니 아파트 사시니까 베란다가 다 있잖아요. 하면 베란다에 놓고 그냥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근데 제주도 사람들이 네. 더 이제 귤을 실온에 많이 보관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어쨌든 서늘하고 그쵸, 뭐 그쵸. 그런 뭐라 그러더라? 그런 영향 때문에 네. 아까 찾아봤는데 네. 제주도는 어쨌든 어머님들이 대부분 실온에다 보관을 하고 네. 냉장고에 넣었을 때도 네. 꺼내서 바로 먹지 말고 냉장고에 넣었던 거를 네. 실온에 좀 뒀다가 먹으면 더 당도가 올라온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음. 아무래도 저도 바로 냉장고에 있던 걸 꺼내서 먹어보면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서 약간 이도 시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무 차갑기 때문에 그 귤의 그 맛이 약간 이렇게 그렇지. 올라오지가 않아 그렇지, 가지고 그래서 이왕이면 실온인데 한데 지금은 다 보일러 다 떼니까 보일러 때 난방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뜨거운 데 놓으면 그것도 귤이 약간 맛이 없어지니까 약간 차갑게 먹어야 귤은 맛있으니까요. 약간 좀 서늘하고 차가운 곳에 두시고 먹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귤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깠다가 응응. 바로 안 먹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놔두면 사실 딱딱해지는데 그쵸. 그 귤 껍질을 다시 이렇게 싸두면은 다시 네. 촉촉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음, 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저 제주도 또 제일 처음 왔을 때 놀랬던 게 귤을 구워 먹더라고요. 구워 먹은 적 있으세요? 아니 난 먹어본 적 없는데 귤도 또 굽더라고요, 저희는 많이 여러분. 구워 먹었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그 신맛이 착 빠지고 당도가 확 와.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껍질만 타게? 그러면 그 아니 안에 있는 은박지에 넣어서 약간 고구마 네네. 굽듯이. 고구마 굽듯이 이제 화로가 네네. 있어서 네네네. 화로에다가 네네. 같이 넣고 굽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약간 따끈따끈해지잖아요. 뜨뜻해지고 뜨뜻미지근지. 약간 와인 따뜻하게 먹는 뭐 약간 그런 아. 느낌. 맛은 다르긴 하지만은 약간 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귤 한번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그렇게도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 제주도에서는 워낙 요즘 귤 상품이 많잖아요. 뭐 네네네. 귤 초콜릿, 네네. 귤칩, 그리고 또 주변에 귤밭 하시는 분 있댔잖아요. 그분은 항상 냉장고에 네. 귤 주스라 그래야 되나? 귤 이렇게 바로바로 간 으깬 거. 거. 그거 항상 몇 병씩 있거든요. 그래서 부럽다. 우와, 좋다, 그래서 좋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 먹어보고 싶다. 맞다. 저 아시는 분도 유기농 하시는 분 계신데 그분도 이렇게 약간 상품가치 없는 그렇지. 것들은 팔지 못하니까. 네네. 근데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진흥원인가? 네네네. 그런 이렇게 착즙을 할 수가 있대요. 대량이기 때문에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가서 그걸 착즙을 해가지고 우리 그 주스 먹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밀봉해 오셔가지고 그렇게 드시기도 하시더라고요. 판매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식구가 워낙에 많아서 그냥 아. 자기들만 먹고 그냥 아는 사람에게 소소하게 나눠주는 정도지 판매는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귤을 많이 얻는 집들은 또 네네네. 그렇게 우리는 저희 먹을 정도만 얻는데 네네네. 진짜로 많이 얻는 집들은 이게 빨리빨리 안 먹으면 썩어버리잖아요. 썩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주스화해서 그쵸. 주스화하면은 한 병에 들어가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는 그쵸. 그냥 막 먹게 되고 맞아요. 먹고 싶다. 귤 주스. 맛있는데. 네, 그렇게도 이제 제주도에서는 다양하게 귤로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귤을 보관하는 방법, 우리 제주만의 보관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귤 보관하는 건 없고, 그러니까 우선 저는 귤을 보관할 때 귤은 무조건 서늘하고 차가운 곳. 이런 데 보관을 하는데 저는 냉장고엔 거의 놓지 않고 보일러 틀지 않는 방이나 뭐 네네. 베란다나 이런 데 보관하고 그리고 절대 밖에 두시면 안 돼요. 밖에? 예. 왜요? 아예 실외에. 왜? 왜냐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기온차가 좀 있어서 이슬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딴 귤에 이슬이 떨어지면 귤이 썩기 시작할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밖에 둬야 된다라고 하면 이슬에 젖지 않게 이렇게 뭔가 밀봉을 좀 한다든가 뭐 신문지를 좀 더 약간 두껍게 약간 좀 그렇게 해 두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귤을 그렇게 많이 보관하다 보면 귤이 약간 썩잖아요. 썩으면 그 썩을 또 때 초록색으로 변했고. 약간 이렇게 곰팡이 이런 게 약간 묻잖아요, 귤에. 그러면 그 귤만 꺼내면 안 되고요. 그 곰팡이가 묻은 귤 전부 다 꺼내셔야 돼요. 맞아, 예, 그렇더라고요. 그 귤 전부 다 딱 꺼내서 그 썩어서 곰팡이가 많이 생긴 귤은 버려야 되고 그 곰팡이 약간 그 녹색이 약간 이렇게 날리는 그 녹색이 약간 이렇게 묻어 있는 그 옆에 귤들은 괜찮으면 그냥 그 녹색 그 곰팡이 그냥 휴지로 닦고 그냥 드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드셔도 되니까 아무튼 그런 게 묻어 있으면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또 귤을 딱 선물로 받아서 박스를 열었을 때 귤들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세요. 살펴봐서 만약에 이렇게 그 안에 꼭 있어요, 한두 개는.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터진 귤 있잖아요. 네네. 터진 귤도 꼭 다 빼내야 되고 그렇게 터지면서 그 귤즙이 이렇게 밖으로 분출이 돼가지고 그 귤즙이 묻어있는 귤 있잖아요. 그것도 먼저 꺼내셔야 돼요.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빨리 썩게 하는 원인이기 음. 때문에 귤은 절대 물을 만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네네. 귤철에는 항상 알바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음. 손톱 긴 사람은 절대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아, 귤 상하니까. 귤 따는 과정에서 작은 손톱에도 상처가 날 수 있으면은 그쵸. 그거 하나 썩어. 때문에 주변 귤들이 그쵸, 다 그렇게 될 수 썩어.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별 모양이 있는 그 네. 꼭지를 바짝 자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도 약간 남아 있으면 그 꼭지가 다른 귤 이렇게 찍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상처가 귤에 상처가 나지.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오늘 음. 새로운 걸 많이 알았네요. 네네네. 어쨌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보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음.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치. 스피드하게 드셔야 돼요. 스피드하게 그게. 먹어야지 이게 네. 맛있게 먹고 그쵸, 그쵸. 건강한 귤 먹을 수 그쵸. 있어서 그리고 빨리 버리지 않고. 가끔 진짜 저 어떨 때는 쌓여서 버리게 되는 귤이 생기거든요. 너무 아까워요. 아까운데 또 먹을 순 없고 그쵸, 막 그쵸. 어릴 때는 근데 되게 속상해. 어릴 때는 저 육지 살 때는 네. 귀에서 그런가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배 어. 깔고 네. 이렇게 진짜 막 반 박스를 맞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먹었던 것 맞아요. 같은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왜 그러니까 그럴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도 뭐 제사하거나 하면 귤을 사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노지귤로 안 사오고 하우스 귤 그 박스에 이렇게 네네. 차곡차곡 나져 있는 그 맞아, 귤로 맞아. 사오시거든요. 하면 이제 제사상에 올릴 거 올리고 그 나머지 귤들은 정말 순식간에 맞아, 사라져요. 맞아. 너무 맛있었거든요. 어. 근데 아무래도 지금은 귤 말고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겨울에 먹을 게 과일이 귤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귤 말고도 여러 가지 과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한라봉 그러니까 귤에서 파생된 아이들 네네네. 있죠. 한라봉, 레드향 요즘 또 새로운 게 또 뭐가 뭐 나왔던데. 천혜향, 카라향. 그런 게 많죠. 언제적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어릴 때는 귤밖에 없었죠. 그쵸. 제가 어릴 때는 그 귤하고 한라봉까지. 한라봉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한라봉 다음에 아마 천혜향이 맞아, 천혜향도 천혜향이랑 좀 오래됐어. 황금향이랑 아마 그 정도쯤에 같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드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카라향이 나왔던 것 같은데 대박 순서를 기억하시다니. 약간 좀 시기적으로 한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그 뭘 드리자면 레드향은 무조건 드셔보셔야 돼요. 진짜 레드향은 이 세상 과일의 맛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황금향이에요. 정말? 네. 나는 황금향이나 천혜향 이런 애들은 그 껍질 깔 까는 게 좀 때 어렵지. 까면서 손에 막 다 묻잖아요. 천혜향은 근데 저는 네. 시큼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천혜향은 시큼한 맛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한라봉은 또 너무 좀 물맛이 좀 강하잖아요. 어. 근데 그 황금향은 네네. 그 정말 달달한 게 너무 그래요? 맛있어요. 근데 까는 게 좀 귀찮아서 이제 맞아요. 옆에 사람한테 까달라고 하긴 그쵸, 하는데.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먹을 땐 손으로 까긴 너무 뭐해서 그냥 칼로 약간 자른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도 먹고 그렇긴 하는데 나중에 황금향이 나오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계절적으로는 지금 지금 뭐가 나오는 시기지? 지금 보긴 했는 것 아직은 같은데. 귤 말고는 아직은 저기 마트 갔더니 천혜향이던가 무슨 향 하나 나왔던데. 아무튼 그 연초 되면은 뭐가 막 네네. 쏟아지잖아요. 네네. 올장 갈 때마다 그쵸. 이번에는 뭐가 나왔어요, 뭐가 네네. 나왔어요 말씀해 그래서 주시는데. 아마 약간 구정을 기점으로 구정 전에 한 1월 달 정도쯤 되면 한라봉 나오는 것 같고요. 한 1월 말 정도쯤 되면 레드향 나오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라봉이랑 레드향 이런 거는 공짜로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걔네들은 비싸. 네. 귀한 귤은- 애들이에요. 귤은 정말 많이 얻어먹는데 네. 그런 것들은 저희도 사 먹습니다. 귀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아, 귤 너무 먹고 싶네요. 오늘 근데 이렇게 그 흔한 귤이 녹음하는데 안 보이네요. 아, 먹고 싶다. 여러분들 제주귤 많이 드시고 비타민 C 듬뿍듬뿍 섭취하시고요. 네, 그리고 건강해지세요. 어쨌든 육지에서 받아 먹는 것보다 여기서 먹는 게 더 맛있으니까는 제주도 네. 오시게 되면 꼭 바로바로 산지에서 네. 그 체험도 하시고 그죠, 사 먹으면 그죠. 너무너무 좋을 것 맛있어요. 같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제주 마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돌이 하게 마심. 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세요.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3명으로 1.5단계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이렇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행정 조치가 발동된 11월 24일을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간 입도객 수를 보면 24일 이후에는 전년 대비 약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확진자 발생 현황이 지역 내 감염이 아닌 개별적인 확진 사례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도객과 타 지역 방문 도민에 대한 집중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업종별 핀셋 방역 관리도 생활 밀접 분야의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이고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수도권은 2단계, 2.5단계 전부 다 2.5단계 그쵸. 됐는데 제주도도 나도 2단계가 될 줄 알았는데 저도요. 1.5단계라서 좀 놀라긴 했어요. 매일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네네. 있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수도권 지역은 2.5단계 하고 비 지역은 2단계 해서 제주도 2단계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는 1.5단계로 그냥 하기로 했다고. 근데 그래서, 확실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 관광객들이 좀 줄긴 했어요. 네네. 이게 시내 나갈 때 차가 옛날만큼 막 많지는 그래요? 않아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지난주 문자로 계속 오는 맞아. 거예요. 아침만 눈 계속 뜨면은, 확진자 몇 명 뭐 왔다가 뭐 이렇게 문자가 계속 왔는데 저번 주 한 중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문자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약간 와도 매일매일 오지 않고 뭐 한 2, 3일에 한 번 정도 오는 거여서 약간 줄어들고는 있는가 싶기는 한데 그러다가도 여전히 또 두렵긴 이제 합니다. 수도권 막 600명 막 이렇게 보면 또 너무 무섭잖아요. 그쵸. 좀 너무 하고 수도권만이 아니고 이제 어쩌다가 다른 나라에 있는 걸 막 보고 이랬는데 거의 몇천 명씩 사망자가 아니 막 장례식장에서 안 받아줘. 시신을 안 아. 받아줘. 장례식장에서 자기네들도 걸려서 막 거리에 있고 아니면 어떤 병원은 수술실까지 너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음 소식 전해드리면은 네. 제주도는 복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하는 장소를 공개해 도민 불안을 해소시키는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지침을 준수하지만 2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을 하거나 목욕탕업 등 추가 감염 우려가 존재하는 곳, 학교, 학원 같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유흥업종, 사행업종들의 동선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한 다수의 관광객들이 제주 여행 시 야외 관광지 위주로 여행을 함에 따라 공공시설 야외 관광지에 대해서는 적극적 동선 공개를 통해 도민 불안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좋다. 그러니까 진짜 아무리 외부긴 하지만은 그쵸. 저희가 자주 가는 장소들도 요즘은 좀 못 가겠더라고요. 예. 요즘 막 맞아요. 동백꽃 한참 폈는데 못 보러 가겠어요. 그쵸. 걱정돼서 뭐 비자림은 그렇다 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목욕탕이 나와서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니까 탕에 들어가고 싶은데 맞아요. 못 가겠어요. 너무 무서워. 이게
어쨌든 그 이번 주였나 지난주였나 동선 우리 근처에 구자에도 하나 나왔었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진짜. 근데 어쨌든 나오니까는 저도 거기 종종 이용하는 시설이긴 한데 네네네. 최근에는 안 갔었거든요. 네네네. 사람이 워낙 많은 아. 곳이라서. 근데 어쨌든 공개가 되니까는 이제 저희의 동선을 한 번 더 네네. 생각하게 되고 그쵸, 이제 그쵸, 만약에 그쵸. 제가 거기 근처에 있었다면은 스스로 또 이렇게 네네. 방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맞아요. 거니까 이렇게 전에는 너무 좀 자세하게 동선이 공개됐는데 그쵸, 지금 그쵸. 정도는 또 괜찮을 것 같기도 예,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일회용 용기 사용이 부분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 용기 배출이 급증하며 처리 난까지 빚어지자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부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까지는 일회용 대신 개인 용기나 재사용 용기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젓가락 등 막대 이용도 최대한 줄이도록 홍보한 뒤에 다음 달부터는 커피 전문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쵸. 이제 환경 문제 그쵸, 때문에 그쵸, 빨대라던가 그쵸. 뭐 이런 거 움직임이 있어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하기 종이 시작을 빨대. 그쵸, 했는데 그쵸.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맞아. 또 뭐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맞아요. 요즘 식당 가면은 종이컵 많이 주시잖아요. 이게 나도 종이컵을 그냥 컵을 쓰려고 하다가도 옆에 종이컵이 그쵸. 있으면 저도 모르게 또 종이컵에 손이 약간 가더라고요. 움찔하게 되기도 참. 하고. 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 지구를 맞아. 많이 아프게 하네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설명회 하는 곳이었대요. 네네. 거기 설명회 하는 사람이 다 걸렸어. 25명인가 몇 명이 어머, 다 걸렸어요. 네. 근데 딱 한 명만 걸리지 않은 거야. 어. 그래서 왜 그 한 명만 걸리지 않았냐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요. 설명회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한 번도 벗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마스크 네. 중요하네 진짜.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게 마스크 역시도 일회용이잖아요. 정말 많아요 마스크 쓰레기. 그래서 한데 또 우리 집에서도 네. 우리는 3인 가족인데도 네. 매일 아침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무엇이 먼저다, 뭐 닭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다라고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소한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당신의 제주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최고의 댓글을 선정해 선물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 네이버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지난주 방송이 아니라 저희 그 동화구연에 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댓글 한번 읽어주세요. JEJUJUNGA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와들랑 라디오 자료 정리차 색동의 제주지부 검색하다 보니 좋은 방송 듣게 되었네요. 다양한 이야기로 웃음꽃 피우는 동네 이야기와 이웃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화구연이 꾸준히 계속 듣고 이렇게 조회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 지금 그때 저희 참여하셨던 두 분이 수상을 하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색동의 활동을 이제 아마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주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제주 매거진 리2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주 매거진 리 3호를 제작하고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라서 네. 내년쯤에는 3호를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는 꾸준히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2호 받으셨던 분들 다시 또 댓글 남겨주시면 3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겠다. 네. 그럼 마무리할게요. 우리 마지막 정리 한 번씩 해볼게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오긴 했는데요. 네네. 지금 이제 12월 말이고 이제 올해도 며칠이 안 남아서 내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또 마무리를 할까를 요즘에 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집에 이렇게 막 가구도 막 옮기고 막 이렇게 해서 약간 정리도 좀 하고 근데 그랬더니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랬던 것처럼 아무튼 지금 올해 며칠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고 2021년도
정말 재밌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아 제발 이놈의 코로나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잠잠해져서 나도 비행기 타고 싶다고 여행 가고 싶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오늘 우리 귤 이야기 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햇살지연님이 저에게 귤 주셨고 또 그 밖에 몇 분이 또 귤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맛있게 잘 먹고 있고요. 또 육지에 계시는 저희 지인분들, 가족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귤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제 주변에 귤 농사하시는 분들이 작년보다 더 많이 생겨서 우와. 어떻게 지금 구매를 해서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제일 맛있는 귤로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귤 많이 먹고 코로나도 이겨내고 건강한 겨울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자, 그럼 끝으로 방송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방송 알람 설정으로 나와 당신의 제주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폭삭 속았수다.